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나 흔드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이번 경축사에서 보니까 반일 프레임이 사라지고 평화 프레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 100주년이라는 용어도 사라졌고요. 정부 수립이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날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해서 통일로 향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적 낙관론이 넘쳐난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의 핵심 내용을 한 3개 분야 그리고 12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분야는 평화체제와 평화경제 분야인데요. 우선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고 평화체제 토대하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천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위기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화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평화경제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자들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편가르기를 한 거죠. 또 두 번째 분야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이야기했는데요. 7번째는 남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 국면을 지속했고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 그랬습니다. 8번째는 북한이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랬고요. 9번째는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10번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미래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11번째,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원코리아를 이렇게 만들겠다.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번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주 특이한 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번에 3가지가 크게 돌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폐로 몰던 이전 정권들의 업적을 찬양했다는 점이죠.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그래서 끊임없이 적폐로 몰아세웠던 과거 정권들이 이룩한 역사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 경축사에서 신생 독립국가였던 대한민국이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위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실은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이 토대를 쌓았고요. 그리고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전 정부들의
협력으로 또는 합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꿔 말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역사 지우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 과거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들이 이뤄낸 과실은 향유하려고 하는 오도된 역사관을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반일 프레임에서 평화 프레임으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서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건데요. 방향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본관이 확연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치찬란했죠. 단세포적인 반일 프레임을 펼쳐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반아베로 순식간에 바뀌더니 이번 경축사에서는 아예 일본을 자극하는 발언 자체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순삭됐습니다. 심지어 반일 프레임 자체를 거두고 평화 프레임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 경축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권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의 일본 제품 불매를 유시해가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 그러죠. 이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 뭐 도쿄올림픽 거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선동들이 엄청나게 일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힘을 잃더니 요즘 이제 자제하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반일 선동 자제해라.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압박입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소미아 폐기 불가 그리고 한미일 공조 복원 이건 미국의 강력한 압박 이게 아마 크게 작용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미일 공조의 틀을 문재인 정부가 깬다 그러면 한미동맹 자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을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수뇌부가 인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무역 제재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너무 심각하고 이걸 내년 4월 선거 때까지 끌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명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일 프레임을 거두게 된 것이고 그 빈자리를 메꾸는 개념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 평화 프레임입니다. 그전에는 김정은 한국 온다, 서울 온다 그래가지고 뭐 평화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통일이라는 평화 프레임으로 또 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현재의 남북 관계가 사실상 파국으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국민들한테 세뇌시킴으로써 내년 4월의 선거를 대비하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건국 100년 정부 수립 용어가 사라졌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용어거든요. 건국 100주년. 그리고 정부 수립 100주년. 그 용어가 이번 광복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1919년을 건국 원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건국 100주년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지요. 그래서 2017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년 후인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강조를 했고 새로운 역사 쓰기를 그동안에 시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이번 2019년 광복절에서 왜 100주년이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했을까 하는 거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 3.1운동 100주년을 북한과 함께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열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도 띄우던 김원봉 사라졌잖아요. 같은 흐름입니다. 만약 2019년을 건국 100주년식으로 띄우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일성 백두혈통과 공산당의 기본 역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김원봉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김원봉은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당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남한에서 건국의 핵심 인물로 띄운다 그러면, 국군의 핵심 인물로 띄운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 입장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이 좌파 정부는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간과한 거죠. 단순하게 남쪽에서 역사 바꾸기만 생각했지 그들이 상전으로 모시는 북한 쪽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북한 측에서 국정원에 남한은 김원봉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건국 100주년 등의 용어를 순삭한 배경을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보여주는 5가지 오판과 착각입니다. 그 첫 번째 착각과 오판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참 꿈도 야무집니다. 좌파 정권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과 북한은 같은 편이니까 쉽게 대화도 하고 뜻도 통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착각이 정말 착각인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북한은 좌파 정권이라고 결코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 정권보다는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딱 이겁니다.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상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은 같은 편이라고 북한이 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뭐 줄 것 다 주고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쪽을 요리하기 쉽다고 판단해가지고 북한 뜻대로 모든 걸 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윽박지르고 더 겁박하고 더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좌파 정권은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남북관계를 남북끼리만 잘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북관계는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글로벌 이슈가 된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북한에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무기 때문에 남북 문제는 결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자 남으로 오라 북으로? 그런 구호는 6.25 전쟁 직후나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북한에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민족끼리 뭘 하든 국제세계가 주목할 이유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남한을 넘어서 가지고요. 전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왜 남북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냐라고 대듭니다. 그래서 미국 물러나라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부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으로는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이죠. 이 양반도 포함됩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를 이루겠다고요? 북한 김정은 허락 받으셨어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김정은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셨죠? 근데 그 말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 국민한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평양회담에서 미사일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새벽잠을 깨는 일 없게 하겠다. 김정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다면서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런 약속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약속을 지킨다고요? 비핵화할 거라고요? 그래서 김정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이미 김정은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남은 임기가 불과 2년여인데요. 그 안에 비핵화도 하고 평화체제도 이루겠다고요? 또 참 할 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국민들 현혹하고 더 이상 사기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착각과 한번 두 번째, 평화경제 시작하겠다는 문 대통령입니다. 평화경제를 시작하겠다. 지난 5일에도 그랬죠.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평화경제론을 꺼내들었죠. 코미디 연속입니다. 아마 대통령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남발하니까 개그 콘서트 시청률도 부진한 건 아니겠어요?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이 왜 코미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요. 그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비핵화의 개념도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나 대통령이 특보라는 문정인 같은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뿐 아니라 주일 미군을 포함해 가지고 괌 기지의 핵까지 제거하는 것을 한반도 비핵화라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비핵화 개념 아닙니까? 100번을 양보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 시작됐다고 봅시다. 여기서도요,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남북 경협이 아니라 경협이란 게 뭡니까? 오고 가고 이게 경협이죠. 남북 경협이 아니고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를 해야만 됩니다. 북한에서 우리 남쪽에 올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그건 이미 조중 5호 조약에 의해서요. 알맹이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무시하고 야 중국 거 빼고 우리가 한테 다 달라 이거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경제 규모 GDP로 봤을 때 한 3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광주 광역시 하나 정도 규모밖에 되질 않습니다. 광주 광역시 인구는요, 145만 명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구 얼마인지 아시죠? 한 2,600만 명 정도 됩니다. 무역 총액도요, 한국이 4,785억 달러인데요, 2017년에. 북한은요, 겨우 56억 달러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기반시설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도로가 제대로 뚫려 있긴 합니까? 일부에서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하고 한국 기술이 결합하면 상당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현실을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지금 얼마 임금을 줍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저렇게 주면서 저 민주노총이 북한 근로자도 남한 노동자하고 같은 임금 줘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남한 국민들한테 부여하는 복지제도 북한 주민들한테 동등하게 줘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줄 여유가 우리 한국에 있긴 하나요? 주면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지금 당장 통일하자고요? 그 말은 지금 같이 죽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상은 현실과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을 잇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요. 언제 북한이 그렇게 개방한다고 언제라도 좋습니까? 북한은 결코 중국식 개방도 못합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 하면 좋겠죠. 안 합니다. 왜요? 개혁 개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 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그런 전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남한 주도와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안한 겁니다.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남북 연방제로 간다 그러면 그 추정의 기본 자체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런 기본조차 모르면서 함부로 통일 대박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흡수 통일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통일 대박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용어까지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평화 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요? 그럼 계세요. 세 번째 착각과 오판. 평화 경제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자들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 그랬는데요. 또 편가르기를 한 거죠. 같은 논리로 말한다 그러면 평화경제론에 대해서 낙관적 시각을 가진 자들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눈박이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북한은 선이다, 좋은 거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객관적 판단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희망적 사고만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만 정의라는 착각이 정책도 오판하게 만들고 급기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네 번째 착각과 오판. 뭐냐면 북한이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그래도 북한이 남쪽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마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풀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북한이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권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유는 그것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할 능력은 전혀 없으면서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정권 유지, 정권 홍보에만 써먹는 쇼통정부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사를 시작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설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남북철도 착공식 먼저 했잖아요. 거창하게 그것도. 그 북한한테는 얼마나 거창한 계획들을 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행동은 전혀 하지도 않았잖아요. 못했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이미 북한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쪽과 한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논의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아마도 정권 초기에 의욕 가득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런저런 약속들을 이루지도 못할 공약들을 아마 많이 남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모두 헛공약이 되었거든요. 북한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공공연하게 뭐라 그래요? 남쪽과 자리를 같이 해서 헛심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남북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상의 없이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실력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섯 번째 오판, 착각. 뭐냐면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착각도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씩 쏘아대는 겁니까? 그 돈이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데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다고요? 그렇게도 북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북한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고요. 배급이 끊어진 북한에서 우리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드는 장마당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 경제라고요. 이 얼마나 황당한 과대 광고이고 국민 현혹입니까? 시장 경제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야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걸 왕창 지금 허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보를 굳건히 하고 세계 경제 무대를 누볐다. 외교 강국으로 든든한 동맹을 통해 얕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 어때요? 너무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 대변인 또 이렇게 갔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미 나와 있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그 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기업과 시장의 창의가 대한민국에 넘실거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할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현실이 된다.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결코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고 방향 제시여서 제가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습니다. 우리 신문도요, 이미 대한민국이 독립국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타임스 논평, 독립국 신세된 문재인, 허세와 굴욕 사이, 우리 TV 논평으로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방이 지뢰밭인데 문재인 정권은 허세만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동맹정신이 사라진 한미 관계가 되었는데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겠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만국의 길에서 오직 내년 2020년 총선에서의 승리만 쳐다보는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선동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저 착잡하기만 합니다. 날은 더운데 대한민국의 기상도는 엄동설한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의 새벽은 언제쯤 다가올까요?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미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